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속일령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일령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속일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16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희망농정위원회 청년농업인 연령을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일치시키고 위원회의 특별분과를 구성하여 시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항을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호 청년농업인 연령 범위를 만 18세부터 만 49세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특별분과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속일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16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조례입니다. 근본 개정은 청년 농업인 연령을 익산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일치하도록 연령의 범위를 만 49세로 확대하고 또한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비상설기구인 특별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정의하고 있으나 정책의 목적에 따라 법령 조례별로 청년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조례에 따른 청년 농업인의 기준은 우리시 농업 분야 청년 농업인을 정의한 타 조례들과 상호 불부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청년 농업인 연령을 익산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일치하도록 연령 범위를 만 49세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또한 우리시 희망농정위원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1개의 운영협의회와 9개의 분과회의로 구성되고 있는 바, 최근 신동진비어 사태처럼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에 대한 전문가적인 대응을 위해 별도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위원장이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분과회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속일령 의원님,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제가 이 조례를 쭉 좀 보면서 취지는 알겠는데 그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 검토 의견에 그 청년 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그 나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로 들은 후계 농업인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40세 미만으로 뒀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청년만 정의가 된 게 아니고 후계 농업인을 정의를 뒀어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의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후계 농 나이도 40까지 본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조례인데요. 전라북도 청년 농업인 조례, 익산시 청년 희망도시 구축 조례. 한편으로는 이 조례들이 이 상위 법률을 어겼다. 청년을 나이를 그냥 이무대로 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苏길령 의원님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네, 근데 이제 농업 관련 그런 연령과 일반 그 시민 사회의 어떤 청년의 연령 자체는 그 활동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 관련된 청년의 범위는 49세로 해야만이 어떤 그런 그 농촌의 정서상 그 규모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49세로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라도 이 국회가 이를 너무 안 넣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청년 농업인은 좀 정의를 따로 두든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한글의 단어를 헷갈려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어디서는 이 나이고 어디서는 저 나이고. 그러면 우리 한국 말이 그러면 정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면 우리가 청년 농업인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청년 우리 기본법에 말하는 청년 이런 정의가 국가적으로도 더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담당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침 식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본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607 익산시 아침 식사 지원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질병관리청 통계상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1%가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고 쌀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아침 식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 및 5조는 아침 식사 기본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7조는 지원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원이 발의한 본조례에 대하여 동료원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참고로 익산시 1일 100명씩 원광대학교하고 보건대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광대학은 56일 주 3회 진행을 하고 있고 보건대학은 96일 주 5일 도시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0원, 도비 500원, 시비 500원, 학생 1,000원 이렇게 해서 원광대학은 식당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비 500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대학은 지금 도시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했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07호 익산시 아침 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하단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지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침 식사를 지원하여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7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조례안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지원함으로써 식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관내 소재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함은 물론 익산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저 박종대 의원님 그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참 잘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뭐 타 지자체도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원광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 같이 원광대하고 원광 보건대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은 뭐 질의라기보다도 그 약간 그 목적이랄지 6조의 그 지원 내용 등을 조금 수정을 제가 좀 요청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아니 그래도 일단 질의를 좀 하시고 이따가 따로 해도 간담회 형태로 갈 테니까. 그러면 간담회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간담회로 가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침 식사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침 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침 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침 식사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06호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시 관내 소하천의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능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소하천 명예감시원을 구성하고자 하며 그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 소하천 보전과 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의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의 명예감시원의 위촉, 임무, 임기 및 해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교육과 활동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06호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소하천에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의 관리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국외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조례안은 소하천 내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의 보존 관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동희 의원님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 집행부에 질의했지만 우리 소하천 관리위원회가 지금 한 6, 7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뭐 필요 없다고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는 제가 그때 행갑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계속 뭐 앞으로 뭐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시는데 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다만 내용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임기야 그렇다 치고요. 7조의 교육하고 8조의 활동비 지급이 있어요. 그럼 소하천 우리 익산시에 있는 소하천이 총 현재 그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면 그 소하천이 그 국가천이 3개고 지방하천이 27개, 소하천이 62개, 총 92개인데
그럼 명예 감시원 한다면 감시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추계가 되는지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감시원 수는 지금 생각했던 게 17명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7명이면 지금 몇마다 지금 지금 기준으로 하신가요? 아니면 소하천 수와 이제 뭐 그 키로수 연장 네, 선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지금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명예 감시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활동비는 그냥 명예로 하기 때문에 활동비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그렇죠. 활동을 잘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조의 교육하고 활동비 네네. 지급 부분인데 이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네. 어차피 교육도 할 거예요. 네. 교육을 하려면 이제 출장비를 좀 교육 소집하려면 그분들한테 출장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 큰 뭐 예산은 소요가 된다고 생각지 않고 다만 활동비 지급이 어느 조직에 어느 위원회든지 이게 감시원이 생기고 명의자가 들어가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 활동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저기 그 담당 과장님 타 지자체의 경우는 지금 활동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 제가 볼게요. 예, 예. 타 지자체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천시가 하고 있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 34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따로 뭐 활동비는 지급한 게 없고 8,000원씩 해서 식사비만 지금 뭐 54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마비 같은 거 지급받고 이제 없고, 예. 그야말로 명예 감시원. 예, 그러니까 식사비만 네네. 그 제공한다. 예를 들어 네, 점심 한 끼.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명예 감시원이라고 하면은 만일에 제가 어느 면이나 어느 동에 살고 있는데 제가 명예 감시원으로 활동을 한다면 굉장히 그렇죠. 자부심도 있고.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예산 수반이 안 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다 가다가 분명히 들을 수가 있고 뭐 하천에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는데 이분들이 있으면 더 이제 동네에서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우리 집행부에다 이제 신고를 해서 이렇게 좀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명예 감시원 뭐 어디 우리 그 익산시 모처도 보면 명예 뭐 관장 뭐 이 그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지금 다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 감시원도 별도의 수당이 또 나가지 않냐. 그래도 현재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명예 감시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연말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그 본인이 상을 받으면 너무 표창이랄지? 좋잖아요. 표창, 예. 예. 그런 것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이제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네. 다른 지자체 아까 우리 한도 의원님이 저 이천 예를 들으셨는데 다른 지자체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2천만 있습니다. 2천만 있고 다른 데는 그냥 네,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명예감시원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뭐 담당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15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타 연령대에 비해서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안전한 익산 만들기 위해서 운전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행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으로 기존과 같으나 최근 1년간 운전 사실이 증명된 경우 연간 2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2년을 연장해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2017년도에는 26,713건, 2021년도에는 31,841건으로 19.2%가 증가하고 2026년도에는 26%가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익산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에 제도적 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의 목적에 있고 자진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사항으로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금액 등은 이 조례의 핵심 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운전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는 바 이는 현행 20만 원 수준의 교통비 지원 금액을 운전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만 원까지 확대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저희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현행 우리가 지금 고령 운전자가 운전자를 면허를 자진 반납했을 때 20만 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회성입니다. 딱 반납을 시기에만? 네. 그리고 이제 끝인데 네. 우리 의원님은 지금 조례를 지금 개정 조례가 1년간 운전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연간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3년을 지원을 말씀하셨고 또 최근 1년간 운전 사실을 증명되지 않을 경우는 2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 1년간. 그러면
최근 1년간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20만 원 현행대로 현행대로 하는 거죠. 현행대로 가고 다만 최근 1년간의 운전을 한 사실이 할 경우는 연간 20만 원씩 3년을 지원한다는 2년을 더 지원하는 거죠. 2년을 더 포함해서 3년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자, 과장님 뭐 타 지자체는 혹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구는 익산시와 동일합니다. 14개 시구는 좀 일회성으로 20만 원씩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도비가 30%, 지방비가 70%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좀 부당하거든요. 지금 면허를 반납했다고 딱 한 번 20만 원만 지급하고 않는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냐. 물론 이제 이재구 의원님께서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그 개정 조례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비용 부담도 많이 되겠지만 전라북도 이외에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거의 지금 10만 원 당초에 2000년도부터 지금 저 2010년도부터 이거 지금 했는데 그 지금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있고 뭐 특별한 데는 좀 많이 지원하는데도 최근에 좀 개정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거의 저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비슷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 국도비 매칭 사업 많이 들어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요? 너무 적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20만 원 가지고.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순천은 5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연. 예. 예. 그다음에 포항은 이제 20만 원씩 해서 지금 현재 상한 검토 중이고 전라남도는 20만 원씩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 사고는 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요즘 그 이슈화가 돼서 오늘 또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세계일보도 나오고 뭐 모든 일부의 세계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70세 이상 교통사고에 대한 그 치사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각 지금 지자 전체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의원님 아주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걸 한번 보다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이게 1년간 운전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대요? 네. 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가 보험, 있으면은 보험가에 예. 그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간 그게 없으면 예. 계속해서 3년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년 사고가 없으면 이제 아니, 원래 사고가- 한 번 딱 주는데 이제 2번을 더 주잖아요. 예, 예. 근데 1년 동안은 사고가 없어서 근데 1년 후에 사고가 났다. 의원님 사고가 아니라 가입 사실 증명서. 쉽게 말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사실 증명서가 있으면은 2년을 더 주는 거죠. 그거 없어도 1년을 반납하면 1년을 지급하는데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 하면은 2년간을 연장을 해자는 얘기죠. 운전은 사실이 없다면 예. 있다면이 아니라 없으면 운전은 사실이 없으면 예, 2년간 1년. 더 준다 그 소리 아니에요? 운전 사실이 있으면은 2년을 더 연장하자는 얘기죠. 있으면 예. 이게 운전 사실이 없으면은 기존대로 그냥 한 번 예류만 지급하고 계속 운전했던 분 같으면은 그냥 2년을 계속 더 연장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 3년으로 지원을 하자는 그런 개정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령화 사이에서 우리 그 교통사고는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슈화 돼서 그리고 모든 지자체들 지금 인센티브를 다 검토 중이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익산시가 좀 빠른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 조례는 좋은 조례예요. 예.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거 제가 궁금해서 예, 물어본 예. 거예요. 예,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뭐 보험 확인을 해가지고 운전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2, 3년 후에 이게 60만 원이면은 사실은 가족이 보험을 들어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추가하면은 이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조금 추가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만일에 3년 후에 제가 운전을 이제 뭐 한다고 하고 가족 보험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10만 원의 보험료를 낸 다음에 여기서 뭐 2만 원 추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네. 2021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조례안이 네. 반드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만 반납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네네네. 오늘 최근까지 그분들이 막 딱 당해서 어저께까지 운전하다가 오늘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최근 뭐 6개월 전에 운전했고 또 자동차 등록 지금 본인 앞에 등록한 사람도 있고 가족 앞에 등록돼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을 해서 그냥 똑같이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걸로 그냥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확인하는 절차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 양심에 맡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75세가 됐는데 이거 그냥 가족 보험 드는데 추가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물론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또 그런 것도 염려가 된다. 그래서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운영의 방법인데 네네네. 이제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자로 지금 이걸 사실 이 개정하는 이유는 이제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네네. 사진 반납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운전하고 있는 자를 사실적으로 파악해서 지급하자는 의미지 그렇죠. 모든 뭐 운전자들을 그렇죠. 반납하면 3년간 주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충분히 보험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할 수가 예, 있다고.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같은 운전자의 한정자의 운전자로 가족 한정 그것은 있거든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가족 한정은 예. 그러면은 안 들어가요. 가입 계약자도 네, 해야 되죠.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가족 아이, 한정. 저기 이게- 질의 시켜주세요. 예, 우리 과장님 네, 설명해 보충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 명의로 자동차가 등록돼야 되고 그분 명의로 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직접 운전한 예. 걸로 가름해서 인정해 줄 수 있지 가족 한정으로 들어서 본인 명의가 그거는 가입 안 저는 안 했다면 된다. 인정을 못 합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예. 궁금해서 왜냐하면 가족이 뭐 아들이 차를 타고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남편이 보험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다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또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유재구 의원님은 그 계약자를 파악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계약자를 파악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운전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최근 1년 동안 너 운전했어? 안 했어? 이 내용이 최근 1년간 운전 사실이 증명된 경우 내가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조계약자로 넣어놓고 운전을 할 수 있죠. 보험이 들어있으니 내가 아들 차 잠시 모를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민원을 넣어요. 나 달라. 나 운전했다 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가 운영이 됐을 때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며 첫째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형평성 걱정도 있어요. 원래 이 조례의 취지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우리가 좀 교통비라도 좀 지원을 해서 반납을 더 유도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요즘에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문제점이 많다는 거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나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 돈 받자고 나 운전 앞으로 안 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운전을 않는 분들이 반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생계용으로나 필요에 의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80 먹어도 반납을 안 합니다. 100만 원을 줘도 안 합니다. 왜?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사고를 나는 거예요. 지금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지금 국가적으로도 억지로 지금 못 뺏는다는 거예요. 그걸 뺏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형평성.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준다고 해서 반납을 막 더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조사를 했는데 이제 생업으로 운전을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취지는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을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존에 있는 그 고령 운전자 조례상으로는 1위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70세면 너무 적다. 젊은데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20만이 너무 적다. 라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유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검토를 한 결과 제가 2년을 더 연장을 하면은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더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계약자 관계는 그 엄격히 얘기해서 운전 사실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본인 계약서 사실 계약 보험 계약 사실 증명하고 그다음에 보험 자기 차량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해서 같이 동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맞죠? 차량 명의자 앞으로 반드시 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운전자는 명의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운전자가 자동차 등록증상에 소유자가 반드시 운전을 하는 법은 없는 건데 보험은 명의자 앞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전 사실이 증명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민원이 나온다. 나 운전했다. 그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이 아들 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험이 같이 들어 있어 가지고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들 차인데. 그래서 이게 이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러면 우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반납하기 전에 여기에 돼 있잖아. 최근 1년간 운전 사실이 증명된 경우 60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정전에 그 삭제를 했는데 이 조항이 보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요. 왜 제가 이게 걱정이냐면 고령자가 이거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주면 좋은데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20만 원 받아 반납을 했는데 똑같은 나이가 와서 이 사람 반납했는데 이 사람 3년치를 준다는 거야. 3년을 줘요. 20만 원씩을 3번 준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받는 거야.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나이, 똑같은 조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의 민원 그 형평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취지는 이제 장롱면허냐 기냐 아니냐고 그걸 구분하는 거지. 그 실적으로 그걸 따지려면 아까 우리 그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장롱면허가 있을 때는 1년 쉽게 표현하면은 그리고 내가 운전 계속 하고 다녔고 보험 가입 사실이 증명서가 확인되고 차량을 가지고 있던 분이 반납하면 2년간 더 연장해 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현실에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과장님 더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여기 아까 그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민원은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민원 제기는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60만 원 받고 어떤 분은 20만 원 받거나 형평성의 문제들 갖고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그 보완을 해서 책임보험이나 자동차 등록증, 보험 가입 영수증에 등록된 사람이 하나 한다는 것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방법에 대한 것을 명확히 좀 해야지. 아까 원래 어저께까지 이렇게 한동현 부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어저께 나 운전했다, 운전하고 다 했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저희들이 또 어르신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관계일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과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611호 익산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최근 공동주택 공급량이 늘면서 시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비 사업의 수요와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 등의 노후화와 노후 불량 건축물의 증가로 인해 노후 주거지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체계적인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자 의무적 수립 대상 의무 인구 50만 이상은 아니지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6조 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범위는 익산시 도심지역 약 76.1km/제곱미터이고 기준 연도는 2022년도이며 목표 연도는 2030년부터 4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영역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노후 주거 단지를 개량하기 위해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용 방안을 제시, 무질서한 정비 사업을 방지,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재건축, 재개발 시기 등을 조정하여 도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 안으로 도출된 지역은 재개발 34개 구역, 재건축 3개 구역으로 총 37개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37개소 구역 중 주민 의지가 높은 지역,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많은 지역 및 열악한 기반 시설을 순서로 정부 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배분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 이행 사항으로 2022년 5월 착수 보고, 23년 1월 중간 보고, 23년 5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외 주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7월 관련 부서 협의 및 8월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후 10월 고시할 예정입니다. 정비 예정 구역 선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된 PT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 분야인 만큼 용역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어울림 엔지니어링 책임 기술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해야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분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소개받은 어울림 엔지니어링의 손창희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익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하는 과업의 이해, 미래상, 정비 예정구역의 선정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업의 이해입니다. 우선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과업은 2022년 5월에 착수를 했고요. 이제 23년 5월 23일 날 최종 보고를 거쳐서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 공람까지 완료를 했고요. 계획의 개요를 보시면 우선 공간적 범위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를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 연도를 35년까지 잡고 있고요. 과업의 내용은 정비 예정 구역의 선정 그리고 분별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계획의 배경을 보시면 우선 익산시 도심 같은 경우 기성시가지가 공동화, 슬럼화되면서 정비사업 수요와 거주환경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이제 주거 안정 그리고 정비사업의 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이상을 보시면 본 정비 기본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의 이제 하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비 계획의 상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도시 정책의 추진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의 성격을 보시면 우선 그 정비 사업의 기본 원칙이나 시행 지침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비 기반 시설의 기준이나 개발 밀도, 정비 방법 등에 대해서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 종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반면에 1인 가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여건 변화로는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고 열악한 기반 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정비 사업에 찬성하는 인구가 69%로 나타나서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익산시에서도 주택 보급률 증대를 목표로 하면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미래상을 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살고 싶고 매력 있는 도시 익산이라고 정했고요. 3개의 목표와 6개의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은 합리적인 정비 예정구역 선정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도시 발전 및 정비 방향 구체화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전략을 설정을 했고요. 이 전략들을 실현하기 위한 부분별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비 예정구역의 선정이고요. 정비 예정구역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 예정구역의 선정은 다음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토 대상 지역을 도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입안 대상 기준을 검토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실현 가능성 검토 그리고 현장 조사 등을 실시를 했고요.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성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검토 대상 지역 도출이고요. 우선 도심 지역 일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주거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요.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부진이 제척을 했습니다. 또한 개발 완료 외정 지역도 제척을 했습니다.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우선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습이고요. 개발 완료 지역, 예정 지역을 제청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안 대상 기준을 검토를 했습니다. 전북 정비조례에 따라서 정비사업 입안 대상 기준을 검토를 했고요.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나 도로 연장률, 과속 필지율, 주택 접도율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후보지 선정입니다. 우선 실현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 건축물 용도 등을 분석을 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은 이제 제척했고요. 또 정비 시급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선별한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총 정비 예정 구역 37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재개발 대상은 34개소, 재건축 대상은 3개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전세 가격 급등이나 전월세 부족 현상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익산시의 주택 수요 추정 연구 자료를 활용을 해서 연도별 추가 주택 공급 필요량을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 추진 시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추진 의지가 가장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했고요. 다음으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 그리고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 순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나눠봤을 때 우선 2030년까지는 재건축 3개소, 재개발 23개소가 추진될 수 있게끔 했고요. 2035년까지는 재개발 11개소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한 구역 외에도 저희가 그 주민의 이제 높은 추진 의지에 따라서 주민 정비 계획 위반 제한이 가능하도록 열어놨고요. 이에 따라서 연도별 주택 공급 물량 이내에서는 이제 정비 예정 구역 추진 구역과 주민 제한 구역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주거지 관리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거주민 주거안정대책 등 우리시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 방안과 실행 방안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타당성 있게 수립됐는지에 대한 관한 사항으로 발전적인 방안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울림 융역사 어울림 엔지니어링 대표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익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2월부터 3월달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현황 종합 분석 몇 페이지냐? 10페이지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에서 보니까 우선 공급 필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쭉 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결과를. 네. 근데 거기 이제 녹지나 이제 공원 쾌적한 것을 뭐 조성해야 된다. 그다음 체육문화 건강 여가 시설 했는데 네. 특히 익산시는 지금 주택가에 이제 공용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뭐 건의는 없었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우선 설문조사 때 나온 의견은 이렇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현황 등을 분석을 해서 이제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어떤 건지 분석을 했고요. 물론 이제 저기 도심 지역에서 이제 일부 상업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저희가 정비 예정 구역별로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지금 우리 뭐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저는 좀 다르게 뭐냐면은 그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몇 페이지 21페이지 보면은 남중동이 지금 주택가인데 여기도 공영 주차장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선정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 지금 4, 5번 특히 여기는 주택가가 남중동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영 주차장이 계획이 안 돼 있길래 혹시 다른 사항이 있는가 싶어갖고 지금 익산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익산시는 지금 공영 주차장 도시 계획에 대해서 약간 좀 늦게 시행하다 보니까 주택가에 특히 도심 이제 중앙동이나 남중동 구시가 그러니까 그 전에 개발한 그 지역 위에 거기에는 지금 공영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빠져 있길래 한번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저희가 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나온 결과는 지금 공원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이제 물론 이제 현장들을 이제 많이 아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주차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3월달에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도 그게 필요치가 않는가 싶어갖고 거기에는 이제 공원하고 녹지공원이나 뭐 여가 시설만 건의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주차장이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그런 데가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남중동 있고 뭐 다른 데는 뭐 마동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이 지금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아무튼 전문적인 담당이기 때문에 한번 그걸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공원을 생활권 부족 시설로 해놨잖아요. 이제 공원이 조성될 때는 이제 주차장에 복합돼서 조성될 수 있도록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원이 조성되면 뭐 지하부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던가 이런 계획들이 이제 각 정비 예정 구역별로 우선 계획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만약 공영 주차장이 이제 단독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인 것은 이제 주차장을 하겠지만은 이제 기반 시설 내용에 주차장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이라는 건 주차장이 딱 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에 없어서 이제 누락이 된 것인지 뭐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주민 설문조사 내용도 이제 동별로 좀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동별로 어떤 기반 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지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사 대표님 내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어떤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 그 남중동 이쪽 일원 해가지고 그 통합전수관에서 했었지 한번.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 그날 많이 왔었죠. 네. 이게 사람들은 다 이게 뭐냐면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한다 하니까 무슨 재건축을 하는 줄 알고 그냥 막 재건축한다고 다 나오라고 해갖고 막 다 나와갖고 제가 곤욕을 치렀어요. 지금도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금방 어떻게 이게 정비 예정 구역 선정 이것은 뭐냐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게 필요할 때 이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번, 3번, 4번 그쪽이 동북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가 지금 북부장 거가 아주 취약지역이에요. 그런 게 막 나서 그랬어요. 이제 그런 데는 아까 같이 이제 우리가 도시를 새로 이렇게 형성을 한다든지 개발하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분명하게
주차장 지역을 정해서 넣어줘야지요. 아까 같이 건축을 하면 지하에다 공원을 만들면 지하에 만든다 이런 형식적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건 답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아 그러면 아파트 지금 당연히 지하 주차장 넣는 것이지 그런 형식적 답변은 어디가 오고 있어요. 그럼 빠졌으니까 더 추가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야 돼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데는 더군다나 이런 데는 공영 주차장을 여기다 꼭 첨부를 해서 참고로 넣어야 돼요. 이번 정비예정 구역에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17번, 16번, 18번, 23번 이게 반란개비요. 이게 반란개비는 어떤 형태입니다. 이게 아리랑 이게 반란개비요. 이런 형태의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 정비구역으로서 선정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비구역은 어느 정도 이게 틀이 좀 맡겨져 있어요. 이거 16번 이만큼 정비구역에서 여기서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한다든지 뭘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은. 그러면 뭔가 이 17번이다 하면 그 근처에 어디라도 이렇게 엮어서 하게끔 예정 정비구역을 선정을 해줘야 하는데 딱 그 지역만 갖다 넣다 보니까 이게 전백이식으로 결론적으로 되는 꼴이 돼버렸어요. 네,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지금 말씀해 보세요. 네, 빠져 있는 구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완료 지역이나 개발 예정 지역 등 아니면 이제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 등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프로세스별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빠진 구역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비 예정 구역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까 지금 올림픽 체육관 앞에 거기는 지금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 그 옆에가 18번이요. 그게 18번은 거기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거기는 재정비 구역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건 옳은 말씀이요. 예? 근데 18번, 23번 보세요. 23번은 뒤에다가 전북대 뒤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그 앞에다가 18번 앞쪽 이 23번 옆에까지 이렇게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다 하고 앞쪽은 비어 있고 뒤쪽은 뒤에 있어.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한 밑에까지 이렇게 묶어줘야 하는데 거기도 뭐 개발 계획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면 23번 하나만 갖고 뭔 개발을 하고 할 수 있냐 이거요. 이런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할 때 정비구역을 정할 때 조금 가능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몰아줘야 된다 이거요. 네. 뺄 거 다 뺐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용도 지역 구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면적 구분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 추진 가능성을 봤을 때 보통 이제 한 4만 정도를 기준으로 지금 면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넓은 면적의 경우는 이제 동의율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면적 부분들도 고려를 했고요. 지금 용도 지역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서 지금 다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네. 우선 하여튼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그런 것을 조금 네. 가능 게 정비 예정 구역을 선정하는 목적은 개발자들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도록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 예정 구역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하기 쉽도록 또 처음부터 선정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야 된다 이거예요. 잘못 껴버리면 누구든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정해만 놓고 허들 안 해. 어려운 데는 또 난개발이 뭐가 안 돼요. 이만큼 묶어놓고 이만큼 공간 띄우고 이만큼 옆에다 하고 이게 난개발이 그 중간에 비어 있는 게 네. 그런 것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본 의원이 얘기는 그겁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더 감안을 하셔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그 저희가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주변에 빠진 부분이나 이제 아니면은 개발 사업 주요 이제 개발 완료 지역이나 예정 지역들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표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연계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표현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속일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일령 의원입니다. 간단한 게 한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계획 수립 건이 지금 미래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지 않습니까? 2030년, 40년을 바라보고 그러면 이제 미래의 가치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 사업에 이제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익산시의 어떤 인구 유동 추이, 그다음에 감소 추이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미래의 발전 방향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좀 감안을 해야 이 보고서가 좀 더 빛이 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을 37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사실 37지역으로 구분을 않고 보면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9번 지역을 개발하는데 8번 지역이 좀 다음 차년도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그렇게 보면은 서로 연계된 그런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굳이 37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좀 지구별로 이렇게 해서 좀 이 부분은 37개로 나눈 것은 그 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나누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면적이 넓어질수록 동의율을 받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면적을 4만 단위로 해서 쪼개놨지만 통합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놨습니다. 그렇죠. 네네네네. 예, 통합 개발을 해서 네네. 그 지역이 너무나 이렇게 극한되지 않고 네네. 인접 지역과 연계성을 갖출 수 있으면 충분히 연계성을 네네. 갖춰가지고 개발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동료 의원님도 공원 지역이나 뭐 주차 공간 이런 부분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 좀 아쉬운 점은 이번 용역이 어찌됐든 익산시에 뭐 30년도까지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는데 좀 편하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좀 정비가 용이한 쪽을 많이 잡은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익산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비가 가장 복잡한 쪽은 원도심이에요. 근데 그 원도심 자체가 오래된 도시 지역이고 그리고 상업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개발이 어렵겠죠. 상업 지역 재개발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계획에 보면 그 상업 지역들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왜 빠진 겁니까?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 이제 우선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단계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 이제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이제 상가 임대인들의 그 생계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반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도심 지역 바로 앞부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지금 수립해서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빠져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그나마 추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추가해서 이제 넣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왜 사실은 지금 이 정비 예정구역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익산역을 축으로 중앙동 지역에 평화동 지역에 그 상업시설들이 거의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뭐 개발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구도심이기도 하지만 도로도 열악하고 상하수도 다 열악하고 주차시설 열악하고 뭐 이런 공간이에요. 옛날에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난개발만 이루어진다 이제. 그냥 조그만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소지가 높다. 네. 그런데 우리는 늘 익산역을 축으로 익산시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100% 그냥 난개발 이루어지죠. 작은 거 한 동씩 올라가는 거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고민을 내놔야죠. 이게 장기 계획인데. 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오늘
보고서가 지금 이렇게 축소하다 보니까 기본 그 사항에는 상업시설이 배제된 내용이 다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게 도시 재생 사업하고 LH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런 사업이 그 복합적으로 포함된 데는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페이지수가 많은데 오늘 보고서에는 약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진행 중인 것은 일차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 계시니까 금방 제가 추진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원도심 상업지역들이 뭐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큰 그림은 갖고 있어야 된다. 거기가 뭐 도로 모든 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다 내버려 두면 지금도 이미 난개발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더 난개발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그래야 난개발이 안 되고 조금 더 큰 정비구역으로 개발이 되든가 해야 우리의 얼굴이 탄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30-4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도시가 우리의 얼굴이라고 나중에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외곽으로 나가고 조금 벗어나면 아 새롭게 만든 도시가 여기에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 따로 주택과장님 뭐 더 세세한 내용은 따로 있다 보니까 예.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이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예, 아까 그 제가 처음에 그 간담회 때 잠깐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특히 그 구도심에 주차 문제 전용 주차장 문제를 좀 여기다가 좀 삽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그 답변 과정에서는 무슨 뭐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낸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고 별도로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하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야 할다. 장기적인 면에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좀 그걸 좀 보완을 하고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이 아까 같이 너무 커도 묻어지만 너무 적어도 정비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을 선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제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네, 그 두 가지만 거기서 삽입해 주세요. 네.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0월 개소 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위탁 운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익산시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는 왕국면 광암리 1426-1번지 산단 내에 위치하며 시설부지 2271제곱미터, 연면적 1118제곱미터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올해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위탁 시설은 사무 공간을 비롯하여 라이브 방송실, 전시 판매실, 식당 등 고객 편의 시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기업 제품 홍보 판매를 위한 판매실과 근로자를 위한 식당, 체력촬영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종사자의 정주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성 있는 운영으로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 즉각적인 민원 응대 등으로 시민 이용의 만족과 편의성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복합문화센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익산시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7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탁 사무명, 위탁 사무의 내용, 위탁 기간, 수탁기관 선정 방식,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등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 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식당, 체력단련실, 전시 판매장, 라이브 방송실 등 입주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7조 2항에서는 동의안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에서는 위탁기간, 수탁기간 선정 방식,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위탁의 적성성 검토 결과를 명확하지 않게 명시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조례에 부합되지 않게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수기를 거친 안건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근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시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운영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운영상 성과평가 및 정산 등을 통해
민간 위탁에 따른 소유예산의 적정성, 위탁을 통한 효과 분석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근본 동의안 심사에 있어 제출된 위탁 기간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10월달에 준공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조례 7조 2항에 동의안의 필수적 요건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도 민간위탁 추진 계획도 보면 아직 정확히 근무 계획 같은데 보면 민간위탁자 운영 모집 공고도 지금 안 난 상태고. 동의가 여기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이게 그다음에 동의가 되면 잘 하겠지만 그런데 필수적 조례에서 정한 필수 요건도 지금 불법한데 이거 다시 보완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시고 조금 전에 설명 자료를 보니까 식품 클래스에서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첫 페이지에 동의안 설명 자료에 운영기간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5개월로 표시돼. 이건 또 뭐예요? 올해 그 운영이 10월부터 하면 2.5개월이라는 올해분입니다. 올해분이다? 예, 10월부터요. 12월까지. 그럼 12월까지 동의안은 두 달 반만 하겠다? 동의안은 1년을 저희가 2년을 동의를 요구했고요. 네. 참고 자료를 그렇게 이제 올해분을 예산을 세울 때 2.5개월분을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는 이해를 어떻게 놓으니 동의안은 동의가 2년을, 되면 금년도 건 2.5개월만 하고 내년부터 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이거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의원님 저희가 지금 이 다음 회기가 없어가지고요. 이번에 꼭 한번 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져오려면 조례 안 보셨어요? 저희가 의원님 죄송한데 다른데 지금 함나라든지 그 다른 조례 위탁 동의할 때 그 자료를 받다가 제가 제출했는데요. 전문위원이 그래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 선정 방식 좀 한두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위탁 동의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꼭 좀 한번.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한데 이걸 뭘 보고 통과를 시키라는 제가 거예요? 금방 참고 자료로 다 설명. 그러면 동의안 이 자체를 갖다 다시 이거 만들어 오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이게 자료 우리가 좀 제출한 동의안 자료가 부실하니까 이 참고 자료 줄 테니까 의원 당신네들이 잘 보고 결정하라 그 뜻인가요? 아닙니다, 의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핑계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낸 자료를 저희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함나 문화마을 동의안이라든지 모든 동의안들이 솔직히 그 전문위원님이 점검한 그 조례상의 그 내용을 전체 다 포함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늘 갖다 준 자료에 그 보완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참 어이가 죄송합니다. 없네. 저희가 이게 기간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드렸더나 다음번에 좀 이렇게 해야 맞는데요. 이게 또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그 식당이라든지 정규 여건 시설이거든요. 놀릴 수도 없고 하니까 좀. 그다음에
차후에는 좀 정확히 좀 자료를 작성하셔가지고 예, 의회에 그렇게 제출하세요.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그래도 전문위원이 저희 행정이 솔직히 다 실수를 했더라고요. 저희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보완하면 되고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민간 위탁 시 장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은 추가 시설 설치 요구 등 시설물의 불편 사항에 대해 요구 사항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가요? 저희가 우선은 이게 맞는 시설이 저희가 예측이 식품산업진흥원이나 입주협의 대표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진흥원 자체에서 대응하는 전문가들이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입주협의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지금 위탁을 입주자 협의회나 식품진흥 이쪽에서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저 비용 추계를 보니까 지금 시설 사용료 수입이 소액이고요. 소액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체력 단련실, 식당 등 이용료에 대한 수입이 있으나 해당 시설 운영에 사용될 예정으로 산출 제외 이렇게 적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체력 단련실이라는 것은 1,000원이나 한 시간에 10,000원 저는 받기 체력 때문에 단련실에 대해서는 전혀 오히려 1,000원 사실은 저는 하는 것도 별로 원치 근데 이제 않거든요. 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네. 저번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다 네, 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약자가 만약에 봤을 때는 그 통제를 또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을 그런 한 거고요. 면에서 그 비용이 나왔을 때 이제 저희가 네, 네. 바로 수입보다는 그 또 운영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복합문화센터 거기에 소액을 그쪽에 운영비에 직접 쓰겠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시설 사용료도 중요하지만 네. 그 식당을 하게 되면 예. 이것도 지금 이쪽에서 다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식당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식당하고 저희가 카페는요. 네. 당초 목적이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네. 위해서 네. 거기서 비용과 수익과 지출이 말 그대로 같게끔 최저 단가를 맞게끔 우리가 그러면 시설은 전부 해주고 그냥 거의 예. 영영으로 하게 그래서 하려고 이거는 한다. 그냥 이 수익 사업이 아니라 편익 예. 정주여건 편익 시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식당? 저희도 그래서 이 관리자 지금 3명 인원을 했는데요. 네. 그 사람들 저희도 통제를 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이게 지금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 네. 익산시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둔다고 하면 당연히 뭐 최고 좋은 방법이지만 식당을 하면서 아무튼 그 부분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진흥원이 구내식당 있는데요. 네. 저희 구내식당도지만 저렴하게 이렇게 네. 제공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입주 기업들도 저렴하게 양질의 식사를 하게끔 해달라 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시설은 전체 다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부에서 뭐 동료 의원님도 지적을 했고요. 좀 내용들 다 빠짐없이 앞으로 좀 해주시고 사실은 복합문화센터가 빨리 개관을 해야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가보면 그 기업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하더라고요. 점심 때 식사할 곳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더 멀리 나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좀 빨리 그 사업이 돼서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더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담당관님, 전문위원회 검토부와 정의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우리시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초이기 때문에 근본 제출한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 기간 동안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근본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